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고령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폭염을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논산시 벌국면 외진마을 심하게 낡은 농가주택에서 홀로 사는 82살 김복기 할머니.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낡은 선풍기 바람에만 의존해 무더위와 싸우며 혹독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여름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래 틀으면 돈바람 나와. 일주일에 2번꼴로 찾아와 2~3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로부터 건강 상태와 여름철 주의사항을 듣는 게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인근의 한 주택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92살의 성복학 할머니가 지리한 여름 내내 홀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가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갔지만 고령의 할머니는 아직 사용법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무용지물로 세워두다 생활지원사들이 찾아 가동해주며 말벗까지 해주자 할머니는 도움의 손길에 눈시울을 적십니다.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요. 이처럼 농촌에서 폭염을 홀로 견디는 홀몸 어르신은 논산시에만 2,200여 명에 달합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무더위에 대비한 비상용품을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등 건강관리에 비상입니다. 요즘같이 폭염으로 기상특보 발령 시 논산시 자체 안전관리 대응 지침에 의거하여 전 대상자를 매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이 설치된 비좁은 노인회관엔 오전부터 많은 노인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폭염을 피해 에어컨이 가동되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찾아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서지를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점심을 해결하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마다 올여름엔 특히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비와 식자 재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수록 사회와의 연결망이 단절된 노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 온열 질환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예산군 대흥면의 한 밭에서 9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고 사인은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아산과 부여, 서천 등에서 4명이 반일 등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숨졌고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45명이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에서 최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SFTS 환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 사이에 잇따라 발생했는데 주로 등산 등 야외 활동 후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린 뒤 4일에서 15일 사이에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고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충남에서는 최근 5년 동안 98명의 환자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는 등 21.4%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충청권은 강력한 태풍 카눈이 다가오고 있어 더 걱정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충청권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수마가 핥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주, 부여, 논산, 청양 등엔 최대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한 달째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남은 작업이 산더미입니다. 충남 지역을 핥힌 수마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강한 태풍이 또다시 충남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한반도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륙 전부터 태풍이 보내는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부터 대전과 논산, 금산 등 충남 남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턴 세종과 충남 전 지역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모레 새벽부터는 더 많은 비가 예상돼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금요일까지 대전과 충남 서해안, 충남 남부 내륙 지역엔 100에서 200mm,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 지역엔 80에서 12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오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데 간판이 날아가거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져 모레 충남 서해안은 순간풍속 초속 25에서 35m, 충남권 내륙은 20에서 30m/s까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태풍의 방향이 매우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참고하시기 바라며 태풍 카눈의 경로는 국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충청권도 거쳐갈 우려가 제기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청은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집 주변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는 등 태풍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은 하천변과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낙하물과 같은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태풍의 영향에 따라 비상근무체계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절교하자는 말에 말다툼을 하다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2일 대전 서구의 친구 비양자택에서 비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7살 여고생 A양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양이 절교하자 말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원한 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흉기를 휘두른 A씨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피해 교사 B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임을 맡은 적은 없었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는 고등학생 당시 선생님들과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도 연관성 있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이달 말 내려집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운동의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이 직접 공무원 선거 개입을 지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이란 기준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고용률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박 시장이 SNS 등 다른 곳에선 인구 50만 명 기준을 명시했고 공보물의 기준 삭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단 겁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을 비롯해 천안시 공무원과 캠프 관계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시장의 정무보좌관 A씨는 자료 접근이 쉬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 전달하고 선거활동을 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천안 시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이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이 밖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장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태풍 북상 우려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조기 퇴영한 세계 각국 대원들이 충청권을 찾아 각 도시의 문화를 즐겼습니다. 충남에선 지역에서 가장 많은 5,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천안 백석대 등 관내 18개 숙소를 찾아 체류하고 있습니다. 세종에도 우호협력 도시인 불가리아 대원 37명이 찾아 1박 2일 일정으로 실내 클라이밍 체험과 전통문화 체험 등을 즐겼습니다. 대전에는 1,400여 명의 브라질과 베트남 대원들이 찾았고 아산에서도 인근 미군 기지에 머물던 미국 대표단 1,000명이 현충사와 외암 민속마을, 온천 워터파크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국내 주요 시멘트사가 시멘트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역 건설업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값은 거의 폭등 수준인데 시공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자재값 상승분을 보전받기는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공사 중단과 건설사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내 대형 시멘트 회사 3곳이 지역 레미콘 업체들에게 12%에서 14%대의 시멘트 가격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2년 사이 60% 가까이 시멘트 값이 오르면서 지역 레미콘 공급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건설사들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폭등이 잦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들께서 이제 손해를 많이 보시면서 더 이상 못 버틸 상황까지 한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철근 가격도 이미 서너 배 이상 오른 데다 레미콘마저 150% 이상 올랐지만 건설사들이 시공 현장에서 자재값 상승분을 보전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미 영남 지역에선 대형 건설사가 150억 원의 계약금을 날리고 공사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생겼고 충남에 본사를 둔 지역의 대형 건설사도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받지 못하면서 올 초 결국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급등한 바람에 수시 차량에 안 맞게 된 거고요. 손해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도 이런 공사비 손해액을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준다면은 여기에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어지는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 건설 현장도 자재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반영받지 못하는 조항 때문에 곳곳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없다. 서로 좀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전시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사항이에요. 지역의 건설사들은 시멘트, 철근값 폭등에 추가 공사비를 부동산 대출로 메꿔보려 하지만 그마저 고금리 정책의 한도 규제로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거나 생색내기 수준의 공사비 증액에 그치면서 지역의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어젯밤 9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20대 남성 점원을 위협하고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얼굴만 아는 사이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제밤 10시 반쯤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댓글을 쓴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 등 63명의 경력을 대전역 인근에 긴급 배치한 뒤 미국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글쓴이를 추적했고 어제 낮 11시 55분쯤 서울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쓴 동기에 대해선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며 국가기관을 속여 경찰 출동을 야기한 만큼 공무집행 방해죄와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상 책임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 이용 건수가 2년 사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타슈 이용 건수는 216만 7,366건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24만 8,397건과 비교하면 8.7배 증가했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올 상반기 자전거 수를 늘리고 타슈2를 도입한 뒤 지난달부터는 기존 GPS 사용 때보다 반납 위치 정확도를 높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앞으로 4년간 709억 원을 들여 5,000대까지 자전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활성화와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보령 1호 수소충전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수소도시로 지정된 보령에는 수소차 40대와 수소버스 3대를 운영 중으로 이번 충전소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최대 수소차 85대, 버스 15대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소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9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해수욕장 일원에 사물 주소를 부여해 배달 위치를 제공하는 배달존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물 주소는 다중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과 사물명을 부여한 주소로 피서객은 배달 앱을 통해 가까운 배달존에 사물 주소를 기입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는 음식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